보면 3장 1절에서는 주문 내역서에서 그 주문 내역서를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주문 코드로 정제하고 주문일을 뽑아내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제 빅데이터에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에서 코드를 뽑아낸다든지, 물론 거기는 이제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엑셀에 우리 프로그램을 못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그런 기능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3.1절에 사용하게 될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들. 앞으로 지금 나오는 함수들도 여러분 다 익혀놔야 됩니다. 다 익혀놔야 되는데 3.1절에 나오는 기본 데이터가 요겁니다. 시트 3개. 3.1절에 여기 6월 주문 내역 시트, 도서관계 시트, 배열 수식 시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트를 가지고 어, 어떻게 이제 잘라낼 거냐. 잘라낼 때 이제 분류할 때 뭐 if라는 함수 쓰게 될 거고 and, or, not, 그다음에 date, weekday, left, mid, right 하는 어, 그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 그다음에 choose라는 이제 날짜를 처리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처리하게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86페이지에 보면 이제 완성 시트가 나오죠. 완성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01부터 해서 따라 나가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문 코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주문 코드 있고 주문 코드가 보니까 연, 월, 일로 되어 있고요. 맨 뒤에 이제 세 자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세 자리 코드로 이제 미리 하나 이렇게 입력해 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주문 코드를 1년 번호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거를 밑에 어, 잘라내자면 근데 패턴이 있습니다. 옆에 6자리 있고 뒤에 3자리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그럼 계속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어? 이렇게. 언더스코어. 2013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입력해 놓고 밑에 1 입력하면 어, 그 코드 넣는 아웃라인이 쫙 보입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하나 입력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개의 패턴을 입력해 놓습니다. 이렇게. 앞에 6자리하고 언더스코어 하나 넣어가지고 넣어서 입력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음, 자동으로 채워지는데요. 자동으로 이제 안 채워진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력하면 채워지는데 안 채워진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편집을 보면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채우기. 빠른 채우기다. 빠른 채우기. 빠른 채우기는 옆에 좌우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셀에서 현재 열이나 행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패턴에 맞게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패턴에 맞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B4셀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B4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하고 이제 빠른 채우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 보면 행이 10에서 246으로 바로 뛰었죠. 이게 뭐냐면 여기 감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부터 지금 여기는 이제 아마 245행입니다. 충분히 245건이 있어요. 감축기를 해제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10에서 10행하고 246행을 선택.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숨기기 취소 이렇게 됩니다. 숨기기 취소. 숨기기 취소. 어, 누가 또 출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수석 끝났는데 뭐 좀 뒷북치고 있나? 어? 이거는 그냥 인정합니다. 김영지. 순위 취소하면 이렇게 쫙 내려가죠. 이렇게. 우리 그 강의하는데 너무 많이 펴져져 있기 때문에 그 횡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 숨기기 취소하고 구행부터 10행부터 뒤에 까지 숨기기를 해놓은 겁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계산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채우기 기능은 그냥 비주얼하게 빨리 이렇게 패턴에 맞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주문일을 만들자 이거죠. 주문 코드. 이게 이제 앞에 두 자리가 연, 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주문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2장, 1, 2장에서 엑셀 기초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혼자 여러분 했어야 되죠. 자세 대신으로. 그때는 아직 인터넷 환경 설정이 안 되죠. 미팅 설정이 안 돼서요. 표시 형식 이렇게 되어 있는 연관해서 했죠. 위에 표시 형식. 표시 형식 나와요. 엑셀에서는 숫자와 텍스트가 있고 실제로 크게 나누면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날짜 이런 것도 다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와 텍스트가 나눠져 있다. 우리 날짜를 지금 입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2020 다시 04 다시 03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죠. 슬래시나. 그럼 얘는 날짜 데이터가 돼요. 문자 일이 아니다. 우리 직접 입력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지금 18년 06월 01일이다. 이거 갖다 주문일로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직접 이렇게 못 넣죠. 18-06-02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18 넣으니까 자동으로 저기 들어가죠. 자동으로 이제 날짜 형식으로 됩니다. 18-06-01 이렇게 이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게 빠른 채우기 되는지 한번 볼까요? 채우기 이렇게 넣고 나서 채우기 해서 빠른 채우기 옆에 잘라서 이제 보여준다 그죠? 빠른 채우기. 이 정도는 이제 빠른 채우기에서 넣어줍니다. 그죠? 이렇게 빠른 채우기 하지 않고 이제 이걸 지우겠습니다. 빠른 채우지 않고 직접 이제 날짜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빠른 채우기를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간중간 많이 여기서 빼오거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빼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빠른 채우기 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또 날짜를 만들어주는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준다. 자,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는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라는 함수, 우리 85페이지에 중간에 설명이 되자.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트라는 함수는 이렇게 적고, 하니까 year, month, day를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20, 10, 4,3 이렇게 넣게 되면 2020년 4월 3일이다. 이렇게 돼서 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함수. 이제 직접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직접 넣으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여기에, 어, 여기에서부터 주문 코드에서 뽑아야 되겠다. 주문 코드에서 뽑아서. 주문 코드 앞에 열자 날짜를 여기에 첫 번째 인자 18로 넣어야 되겠다. 18. 06, 01이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되겠다. 주문 코드를 보고. 아니, 주문 번호를 봐도 되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주문 코드를 보고 해놨습니다. 주문 번호를 봐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날짜에서 어떤 문자열에서 뭔가 빼오자. 문자에서 빼오는 함수가 뭐냐면 left입니다. 자, 데이터는 좀 이따 다시 넣고, 어, 데이터 좀 이따 다시 넣도록 하고요. left, mid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함수인데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에서 텍스트죠. 이죠? 첫 번째 입력 텍스트.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몇 개의 문자를 가져와라. 지금은 날짜, 연도가 왼쪽에서 두 개 있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18. 이거 문자열로 쭉 만들어 볼까요? 문자열로 쭉 만들면 쭉 이어서 작성하려면 앰퍼센트 씁니다. 문자열 두 개 이어주는 건 앰퍼센트입니다. 앰퍼센트 하고, 다운표하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면 얘는 문자열이지, 어, 날짜 데이터가 아니다. 이거지. 날짜 데이터. 문자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로 해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자, 이렇게 다시 들어갔어요. 퍼센트. 뭐가 잘못됐죠? 왼쪽에서 이퀄 했고, 네.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다시 해줘요. 큰 따옴표로 다시. 다른 또 프로그래밍하고 헷갈려가지고, 큰 따옴표로 다시 이렇게 넣어서 10%에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월, 06을 뽑아야 된다. 이거는 레프트는 안 된다 말이에요. 중간에서 뭔가 빼오자 하는 미드입니다. 미드. 10% 문자를 두 개로 하자. 미드, 미드하고 텍스트, 그죠? 이래서 미드는 스타트 넘이 있고, 이제, 넘 캐릭이 있습니다. 몇 번째부터 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다시 시작되죠. 3, 콤마, 다른 두 자리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하고, 또 N% 하고, 다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을 뽑아보자. 1도 마찬가지 못 써야 되겠죠? 1도 못 써야 되지? 1도 미드. 몇 번째?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죠. 다섯 번째부터 해서 여기에 보면서. 자, 이 정도야 물론 아까 봤다시피 빠른 채우기로 가능하지만, 이제, 함수를 가지고 일일이 이제 수작업을 하나씩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레프트하고 이런 거 있죠? 뭐 미드 이런 것도 우리 R의 함수로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것만 알면 나중에 R을 하든 파이썬을 하든 간에 왜 이런 함수가 필요하냐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라고 입력한 학생 왜 입력했어요? 메시지 세팅에 미드 함수가 왜 미드 몇 번째냐고. 오케이. 리액션 했구나. 좋아. 유선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 좀 부탁합니다. 다른 학생님요. 거의 다른 학생도 많은 것 같은데. 좋아. 현종이도 좋아.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말고 필요할 때 대답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사를 쭉 해보자. 복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할 필요 이렇게 쭉 하면,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죠? 우측 아래 모서리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되죠. 핸들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날짜를 뽑아 오는데, 이건 문자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면 날짜로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어떤 날짜 관련 함수를 쓰는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아까 뭘 쓰면 되겠죠? 뭘 쓰면 되겠다? 이제 이런 놈을 혹시 앰퍼센트에서 다시 넣고 이런 거 앰퍼센트는 문자열입니다. 그죠? 앰퍼센트를 하게 되면 다 문자열이 문자열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콤마로 다 바꿔버리고요. 여기. 콤마로 다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고 여기 바깥에다가 이제 인자 데이트를 이제 이 세 개 연월일을 각각 연월 일 데이트의 인자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데이트 함수 안에 인자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계속 강조하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옵니다. 근데 우리 이런 프로그래밍을 맨 먼저 배우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뭐 문법을 배워야 되고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요새 뭐 파이썬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R하고 비슷합니다. R. 우리 뒤에 R 합니다만은 이런 함수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 우리 엑셀로 기초 과정으로 한다. 엑셀도 배우고 나중에 R 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한다.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한다. 뭐 통계학 학생들 무조건 필수지 R은. 다른 비전공 학생들도 마찬가지. 통계학부 학생들은 거의 전공 학생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IT 학부 학생 이외의 학생들은 엑셀을 굉장히 등한시하는데 무조건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엑셀이죠. 자, 이렇게 하면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1918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1918. 1900년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으로 들어가야 되죠. 2018년. 2018. 87페이지 밑에 그래서 팁으로 나와 있죠. 어, 그럼 이걸 갖다가 앞에다가 어, 데이트 나와 있는 숫자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분류에다가 한번 연습해 보죠.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2000에다가 2000 더하기 예를 들어서 18 문자열 18 그러니까 18을 더하기니까 자동으로 뭔가 이제 문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연산이 되죠. 연산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편의상 편의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열도 숫자로 이렇게 더한 거와 똑같이 해주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바로 지정하는 건 되는데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00년 문자열이다. 문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 이거 두 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렇게 다 하면 그냥 간단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샵 밸류에서 이제 에러가 뜨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이기 때문에. 또 물론 또 2000년하고 2000년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 또 18도 숫자 18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앞에 따옴표 하게 되면 이 뭐죠? 이 문자 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18은 숫자고 따옴표 18은 작은 따옴표 18은 문자 열입니다. 그죠? 문자 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서식으로도 얘는 어,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바꾼 거죠. 맞죠? 텍스트. 텍스트로 바꾼 거는 얘는 이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어, 연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죠? 연산이 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데이터에다 뭐 해주면 된다 말이죠. 여기 2000을 더해주든지 그, 아니면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2000년도는 2000을 이렇게 대주든지 2000을 대주든지 예, 잘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이제 2000을 대주든지 화면이 너무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2000을 이렇게 대주든지 아니면 네, 리액션 감사합니다. 20을 앞에다 20을 대해서 n%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문자열로 되더라도 앞에 이게 숫자로 된 문자열이면 숫자로 변환해서 해준다 이거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2000년으로 복사 우측 아래 핸들입니다. 복사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면 되지. 딴 줄 없이 더블 클릭 채워줬습니다. 문자열 처리하거나 할 때, 문자열로 두는 것보다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했으면 어떤 언어든 간에 데이터라는 함수는 다 있어요. R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날짜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하는 파트가 뭐죠? 전처리잖아, 그지? 전처리. 3장에서 데이터 변환하고 싶은데 데이터 전처리 및 정형화잖아, 그죠?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숫자 형태로, 숫자나 날짜로 정형화시키자, 정형화시키는 거죠. 그다음 분류. 88페이지 넘어갑니다. 어, 이제 코드를 보고요. 이제 정형화시킨다는 어떤 정형화나 이제 분류를 해서 표시하자 이거죠. 요걸 습니다 이제 제품 코드가 여기 J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JPST는 각자 뭐냐? J는 진이고요. T는 원피스고요. S는 스웨터, 그다음에 T는 티셔츠 이렇게 이제 분류로 되어 있다. 이게 코드가 제품 코드에서 그러면 이제 J부터 제품 코드를 뽑아내자. 제품 코드 뭐 써야 됩니까? 제품 코드를 뽑아내는 것은 일단 제품 코드를 뽑아내야 됩니다. 리드, 네? 리드. B열을 쓴다 그러면 B열 1, 2, 3, 4, 5, 6, 7, 8부터 나오죠. 자, 우리 엑셀은 프로그래밍 에 대한 그 기본 베이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1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래밍에서는요, 보통 0, 1, 2, 3, 4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한다, 엑셀은. 여덟 번째부터 해서 문자 하나를 뽑아내자. 아니면 코드, 텍스트를 지정 안 했네요. 텍스트를 지정하자. 텍스트는 그래서 이 셀을 선택했습니다. J 한 두 개 정도 검증해보자. 항상 시작하는 그 JP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J면 진 뭐면 자 뭐면 하는 거는 if 함수를 써야 됩니다. if 뭐면 하는 거 if J면 자, 우리 이거 바로 시작해 볼까요? if라는 거는 이제 if라는 함수 네.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로지컬 테스트입니다. 그죠? if한테 발로 하는 거 로지컬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이 되는 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식을 넣어주고 식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참이면 이것이 이제 진이면 J면 J면 이렇게 이게 이제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 식이 된다. J면 J면 진이다. 참일 때의 값 적어주는 거죠. value if true. value.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렇지 않으면 원피스, 스웨터, 기타 중에 하나잖아. 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잖아 우리.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거다. 그죠? if 이것이 참이냐? 참이면
진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체크해야 되지. P면 원피스고, 이렇게 계속 체크해줘야 되죠.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복잡하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일단, G는 제대로 나와. G는. 여기까지 쭉 해보면. G는 나오는데, G는 나오고, P일 때, 또, 원피스를 체크해야 되죠. 식은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셀에서. G이다. 그럼 여기에 또 뭐가 해야 돼요? 계속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J다. 자, 그렇지 않고, P면 또 뭐다, 이렇게. 88페이지에 이제 그 풀이가 나와 있듯이, if를 계속 중첩해서 써야 되죠. if를 계속 중첩해서. 이 if 함수를 잘 쓰면 우리 나중에 코딩 할 때도, 코딩 배운 학생도 굉장히 중첩된 if문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어,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된다? 또 if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쭉 복사를 합니다. 거짓인 부분, if부터 해서 복사를 한번 해줘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 하면 if, equal부터 해서 쭉 복사를 해요. 복사를. 복사를 해서. 거짓 때는 여기다가요. 거짓 때는 이 부분에다가 카운트해서 있는 기타까지 해서 여기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죠. 컨트롤 V 넣어줍니다. 거짓일 때의 값인데 여기 또 뭘 체크해야 된다? 이것이 P일 때는 뭐다? P일 때는 원피스다. if 안에 길어졌죠 갑자기. if 안에 발로 열리면 닫혀야 되고 그죠? if 안에 참일 때는 진이고 또 그 안에 거짓일 때 또 if가 가지고 거짓일 때는 이까지죠. 첫 번째 거짓일 때가 이까지. P면 원피스다. 또 원피스 스웨트도 해야 되고 티셔츠도 해야 되니까 if부터 여기까지 기타로 되는 이 부분도 이제 그대로 복사해 놓고요. 일단 이 두 개가 되는지 이제 검증해 봅시다. 엔터 쳐서 해보면 원피스까지는 제대로 나오는데 나머지 기타는 기타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또 똑같이 반복해 주면 되죠. 아까 if 복사한 걸 갖다가 다시 기타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안에 이제 내용만 이제 P가 아니라 S면 S면 스웨터 기타 하나씩 이렇게 검증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쫙 적으면 됩니다. S, T일 때 아직 안 돼 있죠. T일 때. 그래서 T일 때도 이렇게 기타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S일 때, T일 때, 티셔츠. 전체 안에 하나고, 여기서 또, F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고, 색깔별로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갈로 색깔이. 그죠? 그래서 중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코드 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 값으로 랩핑 시켜주는 거죠. 랩핑. 시켜주는 거. 이걸 우리 R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if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로 쫙 넣어놓고 P 뭐 이렇게 다 지정해서 바로 쉽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분류. 이렇게 우리 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쭉 답해서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자.
여기까지가 88페이지 3번이고요. 88페이지 이제 4번에 4번은 주말, 주일, 주말인지 평일인지를 분류하자. 이건 이제 우리 날짜를, 그래서 우리 날짜로 바꾼 겁니다. 이 날짜를 또 바꿔야,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 요일 관련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윅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윅데이. 윅데이, 윅데이라는 게. 우리 시험 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험 치는데 조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엑셀 파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R은 이 책을 R 부분은 이건 제가 PDF를 주고 오픈북으로 이렇게 거의 반 오픈북으로 하는데, 엑셀 부분은 중간 시험 치거나 기말 시험 칠 때는 파트는 책을 안 보고요. 왜냐하면 엑셀에 팁이 다 뜨지 않습니까? 대충 이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윅데이에서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날짜가 와야 된다는데 왜 시리얼 넘버냐? 날짜는 어떻게 해요? 1900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쭉 누적된 숫자로 내부적으로 관리됩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특정 날짜에서 빼기 특정 날짜 하게 되면 그 날짜의 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는 시리얼 넘버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데이트라고 하지 않고. 주문일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구하죠? 오늘 투데이죠, 투데이. 오늘 2020년 오늘 이것이 리턴 타입도 이제 콤마 하게 되면 쭉 이렇게 나오죠. 1이면 일요일 때 1이고 월요일이면 2, 화요일이면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로 별로 돌려준다 이거. 그러니까 윗데이 가지고 1이거나 7이면 그냥 이제 생략하자 이 말이에요. 예. 흑색관로로 이렇게 인자가 흑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디폴트 인자를 쓰고요. 필수를 쓰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이면 1이 나오면 일요일이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거 얼마 나오겠습니까? 6이 나오겠죠, 그죠? 오늘은 일요일을 일로 했을 때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몇 번째 요일이냐 그걸 구하는 게 이제 윗데이다. 그럼 이제 우리 하는 방법이 나왔죠? 자, 주문일이 와야 되는 거죠. 투데이가 아니라 요 대신에 윗데이 대신에 주문일이 와야 돼. 주문일. 윗데이에서 주문일 이렇게 찍어주죠. 주문일 찍으니까 여섯 번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2일은 일곱 번째 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지? 1이거나 7이면 주말이고 토일을 이때 주말이라 합시다. 1이거나 7이면 주말. 그렇지 않으면 평일 되니까 이것도 좀 if 써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요일 구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었죠? 자, 날짜를 우리 옆에 지에다가 바로 한번 또 복사를 해볼게요. 우리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equal C2 해가지고 밑에다가 쭉 한번 복사를 몇 개 복사만 쭉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쭉 해서 그죠? 다 복사됐네요. 일단 날짜 해놓고 여기에 이 서식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죠. 서식은 안에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만 바뀌는 거죠. 렌더링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렌더링 되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렌더링. 우리 게임에서도 렌더링 한다는 기존의 캐릭터가 있고 그 위에 뭘 입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캐릭터의 모양이 바뀐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픽 용어로도 그러니까 뭔가 입힌다 이 말이죠. 렌더링. 날짜 이제 기본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서식으로 표시 형식 하는 게 그는 렌더링 하는 거죠. 모양을 다르게 하는 거죠. 자, 요일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날짜의 사용자 지정에서 뭐 적어주면 됩니까?
한글로 하면 AAA 또는 AAA 하면 요일이 나오죠. AAA 세 개 하면 한 글자로 나오죠. 이렇게 검검검 이렇게 검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 자체는 보이는 것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일이냐 뭐냐를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윗데이를 써야 평일이냐 그걸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거죠. 6이거나 1이거나 7이면 주말이다 이거죠. 거나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나. 어? 오화라는 이런 함수를 쓰고 오화해서 이제 오화되는 걸 갖다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엔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엔드. 그러니까 우리 식을 만들어줄 때 그냥 if 하나 가지고 if 하나로 쓰는데 if 이렇게 해서 if weekday가 equal 1이거나 근데 1이면 그러면 일요일이니까 이제 그 주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이거나 7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요일만 주말이 되는 거죠. 1이거나 하는 거죠. 1이거나 7이면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로지컬 테스트에 OR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OR, 그지? 1이거나 이 식을 똑같은 게 1이거나 7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OR 길어졌지만 이렇게 적어주는 수밖에 없죠. if에 1이거나 7이면 1이거나 7이냐라는 거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1이거나 7이냐. 지금 쉬운 거 같죠? 시험 치면 중간 시험 30점 만점이다. 그러면 평균이 20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윗대일은 틀린 학생도 많아요.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리 비대면일 때 제가 어떻게 리액션이 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해 잘하고 있는 이뭐 쉽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시험 칠 때는 많이 틀린다 이거. 빨리 가지 말고 좀 같이 연습하도록 합시다. 미리 연습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이 과목은 따로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외우고 하는 거 이런 게 없어.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주말이냐 평일이냐 굉장히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자, 요일까지만 일단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은 이제 우리가 아까 1, 2, 3 이렇게 서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죠. 서식으로. 서식으로 구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냥 문자열로 우리가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식으로 이렇게 만들 건데 서식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내가 붙여 넣는다 하면 바로 붙여 넣으면 어떻게 되죠? 셀 상대 주소로 돼가지고 뚱뚱하게 나오죠. 그리고 붙여 넣을 때 뭐 붙여 넣기 옵션 보면 값수로 붙여 넣기 이렇게 하게 되면 서식만 날짜가 복사돼가지고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값수로 값 및 숫자 서식. 네. 붙여넣기 옵션으로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 우리가 서식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로 끝나면 괜찮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걸 직접 문자열 형태로 내가 바꾸겠다 하면 어떻게 돼? 1이면 일요일. 물론 이 윗데이 들어야 되죠. 윗데이 들어가서 날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나왔는 거들인데 자 6이니까 금요일이구나. 1이면 일요일, 2면 월요일, 3이면 화요일. 그러니까 뭐뭐면 이렇게 되니까 7개니까 if를 이거 하듯이 우리 진 분리하듯이 if를 중첩해서 6번 if를 쫙 적어줘도 되겠죠.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죠? 너무 길어지고.
네, 여기서 이제 1, 2, 3, 4로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2, 3, 4, 5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대로, 값이 순서대로 나오고 거기에 일정 값이 매핑된다. 할 때는 추저라는 함수를 씁니다. 좋습니다. 추저. 추저라는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추저. 추저에서요. 여기는 이제 뭐또 시리얼 번호가 옵니다. 1, 2, 3, 4, 5, 6, 7, 난뭐 2, 3, 4 이렇게 와서 2, 3, 4면 뒤에 값을 하나 비워버리면 되고 되는데 그래서 1, 2, 3, 4 값이 온다. 그래서 뭐 여기 2라는 값이 온다. 특히 또 주민번호 여러 번 체크할 때도 또 많이 쓰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이제 어, 그 성별 코드를 이렇게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보면 1, 2, 3, 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이거나 3이면 남이고 이렇게 되죠. if, or 써도 되지, or, if하고 or 써도 되지만 choose로 쓴다 그러면 3이다.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 이제 1일 때 값, 1일 때 값 이런 거죠. 남, 2일 때 값, 여, 3일 때 값, 남, 4일 때 값, 여, 이런 식으로 그 시리얼 번호, 이 번호에 맞는 값들을 쭉 choose 두 번째 인자부터 쭉 적어주는 겁니다. 거기 세 번째 값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요일이니까 이거를 choose 써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인덱스 값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값. 인덱스 값으로 써서요. 얘를 인덱스 값으로 써서 여기서 이제 쭉 이제 1일 때 일요일이니까 1. 쭉 적어주면 되죠. 이 if보다는 훨씬 이제 심플하게 되는 겁니다. 월, 아, 네. if를 쓰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89페이지 위에 choose까지.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weekday 활용해서 이제 요일을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문수를 구해보자. 자, 89페이지에 주문 요일별 주문수를 구하자. 그러니까 요일을 구해야지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서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요일별 문자로 되어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주로 요일을 문자열로 이렇게 이제 그 전처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전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건 지워버리죠. 자, 우리 이제 쓸 수 있는 함수가 어, 우리 여기 이제 식을 넣어놨는데 그죠? 식을 넣어놨는데 이제 식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식이고 수정을 하는데 우리 이제 쓰는 함수 뭐 이미 나와 있죠.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i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습해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다. count if.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자, if 함수들은 간단한 조건을 적어서 카운트한다거나 또 sum if라는 것도 있어요. 또 average if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조건, 간단한 조건은 우리 엑셀에서는 크라이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간단한 조건, 크라이테리아를 적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카운트를 하자, sum을 하자, average 하자 이거죠. 복잡한 조건 이런 것들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잠깐 봤었죠. dcount 함수를 쓰신다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썼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복잡한 조건까지 같이 할 수가 있다. 우리 나중에 고급 필터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있는 레인지를 선택하자. 선택하는 거죠. 우리 이걸 복사할 거니까 이제 우리 F4 이렇게 좀 밑으로 쭉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사해야 되니까 이제 F4 절대 주석 다 바뀌었죠. 콤마 어, 여기서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같은 거면 월요일이다 월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죠. 이게 바로 이렇게 상수를 적으면 안 되겠지? 월이라는 게 바로 옆에 이제 셀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H 2셀 이걸 밑으로 복사할 거니까 상대 주소로 해줘야 되겠죠. 물론 여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일이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보다 크다 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 10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부동어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에 숫자가 있을 때까지 숫자를 뭔가 카운트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이제 크라이테리아에 부동어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같다 하면 같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같다 이렇게 적거나 그냥 이렇게 적거나 똑같으니까 이퀄은 적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복사할 거니까 H2셀이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습니다. H2 카운트 if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카운트 if. 월요일이 없나? 월요일이 없을 리가 없죠, 지금 이게. 이게 소리가 나오시네요. 음, 이게 29일부터 80일 동안에 나오죠? 아, 밑에 이게 이제 계산이 제대로 안 됐네요. 그죠? 우리 밑에 주문 코드 보니까 주문 코드가 전체 다 이렇게
채우기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채우기가. 그래서 채우기를 이제 빠른 채우기가 밑에 안 돼 있었어요. 밑에 다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나왔었던 거네요. 그죠? 숨기게 해놨더니 밑에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 가장 이제 많이 쓰고 기초적인 함수들을 써보봤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계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도서관계 시트. 굉장히 텍스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 놨는데요. 이건 간단히 그냥 설명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연습 문제와 나중에 본문에 또 한 편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그 고객이 이 종류,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그 쇼핑몰 플랫폼에 가면 뭐 옥션도 마찬가지고 상품을 추천해주죠. 추천해주죠. 내가 뭐 어떤 상품 구매하니까 그 관련성 있는 상품들을 이제 추천해줍니다. 보통 관련성 있는 상품들. 그다음에 그걸 갖고 우리는 이제 상품 기반이다. 그러니까 컨텐츠 베이스다. 상품 기반 추천.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고 내하고 또 비슷한 성향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성향이면 A라는 사람이 본 걸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바로 이제 유저 베이스드, 사용자 기반 이렇게 추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을 컨텐츠 기반으로 이렇게 간략히 이렇게 이제 한번 뭐 분석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다, 이 책. 도서가 이제 도서 종류가 8가지입니다. 고객은 100명이에요. 도서 종류는 8가지. 물론 도서 종류 굉장히 많겠죠. 고객도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추천 시스템 하는 것은 빅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상품 종류가 몇백만 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고객, 큰몰 같은 경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몇 억이죠, 몇 억.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리하려면 이제 어떤 뭐 하드웨어적이나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접목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개념은 비슷하다 이거죠. 이 데이터는 이제 고객 1이 책 1, 2, 3을 구매했고요. 책 6을 구매했다. 이 말입니다. 고객 2는 1을 구매했고 3, 4, 7을 구매했다. 4는 모든 책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구매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제 그 관련성, 도서 관련성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이렇게 책 1을 구매했으면 책 2도 구매했냐 뭐 이런 것 갖다가 좀 한번 뽑아내는 첫 번째 종류의 책을 구입한 고객이 함께 구입한 도서 정보를 구하는 방법. 예를 들면 1 고객 1은 종류 1을 첫 번째 종류죠. 그죠?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서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 행렬이 8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차원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첫 번째 도서를 구매했을 때 두 번째 도서는 구매했느냐. 첫 번째 도서도 구매하고 두 번째 도서도 구매했느냐. 첫 번째 도서도 구매하고 세 번째 도서도 구매했느냐. 첫 번째 도서도 구매하고 네 번째 도서도 구매했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하는 방법 if를 사용해서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if를 사용하면 첫 번째 방법 if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도서도 구매하고 모두 첫 번째 도서도 구매했느냐. 첫 번째 도서도 구매하고 그렇죠. 종률이죠. 첫 번째니까 항상 이거 고정이 돼 있어야 되지. 고정이 돼 있어요. F4. 근데 이것도 밑으로 또 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으로 복사해야 되고 우측으로 복사해야 됩니다. 밑으로 복사할 때는 두 번째 그 고객에 대해 두 번째 고객의 첫 번째 도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절대로 써. 오른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복사할 때는 어, 열별로 복사할 때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 번호 앞에만 달러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1이고 첫 번째 도서
사용자별 첫 번째 도서죠. 달러 B4가 사용자별 첫 번째 도서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는 계속 여기서부터 쭉 옆으로 복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4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도서가 되지 않겠어요? 옆으로 이제 계속 복사해서 넣을 거니까 이 4가 또 1이냐? 1이면 이것이 true면 뭐 true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이다. 우리 책에는 뭐 equal 또 굳이 true냐 이렇게 하는데 true 넣을 필요 없죠. 넣을 필요 없이 참이면 1. 엔드 조건이 되게 두 개가 좀 좋은 방법 아닙니다. 예. 첫 번째 방법 좋은 방법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복사하자. 하면 당연히 이게 첫 번째 도서 구매했죠. 그럼 두 번째 도서 구매했으면 1이고 1이고 똑같겠죠. 이 행위랑 이 행위랑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나머지는 만약 첫 번째 도서가 0이면 뭐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도서가 0이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가 0이 되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엑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뭐 이렇게 유사도라는 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심플한 방법으로 단순 무식한 방법을 한 겁니다. 단순 무식. 나중에 요 백타이타를 이제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넣어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음? 왜 이제 그렇게 달러 B 달러 4를 하느냐? 방금처럼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러 B4 이퀄 달러 B는 1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92페이지의 팁처럼 이렇게 뭐 달러 B4는 1 그리고 달러 4는 1 방금 그렇게 했고 true를 빼도 된다. 뭐 and를 바깥에 빼도 된다. 뭐 and 해서 이것이 true 이렇게 사용이 된다. 뭐 등등 그 팁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음, 그 의미를 이제 92페이지 밑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빈도수를 구해보자. 빈도수를 구할 때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합니까? 학교는 도서 1을 구매한 것이 몇 명이냐? 첫 번째 도서를, 이 의미는 뭐죠? 그럼 이거의 합은? 합은 첫 번째 도서를 구매한, 그, 하고, 또 다른 종류의 도서 구매한 합계죠. 그죠? 어차피 그 첫 번째 열의 썸은, 이렇게 하는 썸은, 이렇게 구한 썸은, 음, 도서, 첫 번째 도서를 구매한 총 권수고, 두 번째 이 합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쭉 복사하겠다. 두 번째, 이거 17이라는 의미는 뭐죠? 17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도서를 구매하고, 두 번째 도서를 구매한 고객의 수죠. 17이다. 이건 뭐야? 20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도서를 구매하고 세 번째 종류의 도서를 구매한 고객이 22명이다. 그럼 이 숫자가 이제 종류 2부터 이렇게 해서 숫자가 가장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첫 번째 고객 도서를 구매하고 구매한 사용자는 세 번째 도서를 가장 많이 구매를 많이 했다. 그 연관성이 높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도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유사도를 구한 겁니다. 응? 첫 번째 도서 기준으로 해서. 또 두 번째 도서에 대해서도 또 구하고 또 세 번째 도서에서도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질문을 못 봤습니다. 네. 카운티프 함수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구분 안 해도 되나요? 숫자 데이터 구분됩니다. 네, 크다 작다는 문자 숫자 구별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쭉 숫자든 문자든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쭉 숫자면 숫자, 문자 다 열이 다 똑같겠죠. 카운티프 안에 대답 세팅을 나중에 봐서
그런 이제 행렬의 의미가 그런 행렬의 의미에 따라서 이게 종류팔이 이다는 말은 뭐냐? 아, 첫 번째 도서와 어, 여덟 번째 도서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도서가 아니고 종류 세 번째 도서는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도서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첫 번째 도서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어떤 사용자입니까? 첫 번째 도서를 구매했는데 세 번째 도서를 구매하지 않았다. 어떤 사용자입니까? 중간에 넣겠죠. 98번 고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서를 구매했는데 세 번째 도서를 구매하지 않았죠. 98번 고객에게 세 번째 도서를 추천하자. 이게 이제 추천 시스템의 한 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책에 이제 그 다음에 복잡하게 뭐 논리합, 논리법 이렇게 93페이지부터 쭉 그림이 되어 있는데 뭐 엔드를 쓰지 않고 바로 이제 그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책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94페이지에 행렬 배열 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열 수식이 뭐냐? 그냥 엔터 치면 그냥 수식이고 단일 수식입니다. 우리 배열 수식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도서는 다시 좀 이따가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배열 수식 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중에서 요일인데 토요일 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추후에서 다 만들어놨죠. if 다 만들어놨어요. 주문 내용을 아까 이제 완성해 놓은 거죠. 진이면서 진중 토요일에서 진이고 토요일인 주문 건수는 이게 카운트 몇 건이냐. 우리 이거 카운트 하려면 카운트 if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카운트 if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뭐고 뭐뭐 이렇게 and나 or 조건이 안 돼요. 카운트 if는. 카운트는 진이 몇 가지 몇 개냐 아니면 또 금요일이 몇 개냐 토요일이 몇 개냐 또는 이 개수가 10개 이상인 거는 몇 얼마냐 또 이렇게 여기서 날짜가 2018년 6월 15일 이후 거는 몇 건이냐 이렇게 비교하는 단순 비교밖에 안 됩니다. if 함수는. 여기 end 되는 이런 복잡한 조건은요. 우리 이제 dcount라는 걸로 할 수 있어요. dcount. dcount로 먼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dcount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복잡한 조건이 들어갈 칼럼 이름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조건을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옆에다가 해보죠. 이렇게 하는 게 정통입니다. 이게 필터링 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시험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먼저 설명을 먼저 또 계속 반복적으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든 나중에 고급 필터든 하려면 조건을 먼저 적어준다는 거죠. 복잡한 조건을 적을 수 있다. 칼럼 이름을 적어놓고요. 분류가 이제 여기 뭐라서 진이다 그랬죠. 진. 진. 진이고, 이고는 바로 옆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진이고, 다음에 뭐 토요일, 토 이렇게 적어. 이 조건의 의미는 진이고 토요일이냐 돼요. 이렇게 적게 되면 이렇게 자, 칼럼 이름은 항상 똑같이 적어줘야 돼요. 같은 행에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의 값을 이렇게 다르게 적으면 진이거나 토요일인, 요일이 토요일, 근화가 됩니다. 근화. 이렇게 되면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뭔가 뭐 비교하는 그 뭐죠? 숫자가 들어온다면 부동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요일 대신에 예를 들면 판매 개수다 그러면 판매 개수가 뭐 10개 이상이냐, 주문 건수가 10개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부동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제 건수, 건수에서 D 카운트, 보통 D 카운트보다 D 카운트는 숫자만 해야 되는 거니까 카운트는 숫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카운트 A는 모두 해야 되는 거죠. D 카운트 A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어, 뭐죠? 그 레인지하고 차이는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는 칼럼 이름까지 같이 선택해 줘야 된다 이거. 칼럼 이름.
이렇게 우리 선택하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줬죠? 이렇게 네 번 선택하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다 그냥 이름 정의 나중에 해주고 나서 이름 정의 더 편하죠?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도고, 자, 패스하고, 자, 필드, 뭐를 선택하고, 자, 뭐를, 어, 카운트 A 할래? 이 말이죠. 저 주문 번호 카운트 A 해도 되고요. 번호 1, 2, 3, 4도 해도 됩니다. 아니면 A1 주문 번호 이렇게 해도 되고, 주문 코드 해도 되겠죠. 자,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크라이테리어. 복잡한 조건은 이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카운트. 이 방법이 가장 이제 그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세 건이 나왔습니다. 세 건. 세 건이 맞을 겁니다. 우리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썸 조건을 복사해 가지고요. 조건을 복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해보는 이거거든요. 우리 보통 자 우리 그 엔터 치는 게 있고요. 시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가지고 그 결과를 여러 개의 값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보통 뭐 썸이나 이런 거나 값 한 개를 받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배열의 값을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하면 값 하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10이다, 20, 3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쭉 선택해도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퀄해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선택해도 값은 뭐 같습니까? 혼자한테 수식. 얘는 이제 2019부터는 쭉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놨네, 그지? 2013에는 원래 안 되는데, 어? 이렇게 알아서 일일이 들어가도록 해. 어? 벡터 형태로 넣어놨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값을 이렇게 하나로, 이제 2010, 이후부터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값이 여러 개 있다. 값이 여러 개 있는데, 값을 받는데 그 값이 여러 개로 값을 받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뭐 R 하게 되면 R에서도 리스트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리스트. 결과를 내가 자, 매출을 달라면 매출에 대한 10건을 달라. 매출의 합계는 스칼라 값이죠. 그러니까 벡터 값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벡터 형태로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하면 아니 넣을 때요. 이렇게 세 개다. 여기 넣을 때 이 또 벡터 개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이게 이제 벡터로 받아가지고 그 벡터로 받은 값들을 내가 지정된 그 셀에다가 쫙 넣어준다는 거예요. 개념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연산을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진이냐 이 말이야. 진이냐. 이것이 이제 그래서 바로 G2셀부터 연습해 보죠. 이것이 이퀄 이것이 음? 진이냐 음? 진이냐 하면 이게 true false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true false는요 true 곱하기 true 1이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true, false 이겠습니다. 자, 또는 equal true 해도 되고 equal false 해서 바로 이걸 갖고 해도 true false입니다. true false 이렇게 넣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true false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true false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다음 요선에 그림에서 94페이지 그림에서 나오는 건데 true 곱하기 false 하면 어떻게 돼요? true 곱하기 false는 0이다 이거죠. 그 엔드 조건 곱하기는 엔드가 되는 겁니다. true 곱하기 true 해야 안 돼. 지금 일이 안 돼. 우와.
곱하기다, 곱하기. 곱하기 맞는데? 곱하기. 이게 좀 다르게 나오지? 같은데? 네, 제가 이거 생각했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네.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문제. 이퀄 진이냐? 우리 책에서 실무되어 있는데. 이퀄 진이냐? 진, 진이냐 하는 거 곱하기가 이제 AND 조건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F2가 토요일이냐? 0이 나오죠?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진이고 토요일. 아, 얘는 1 나오네, 그죠?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진이고 엔드 이렇게 곱하기 자체가 엔드다 이 말이에요. 엔드. 그래서 얘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이고 토요일인 걸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복사를 쭉 해놓는다 그죠? 해서 이 건수가 몇 개인지를 다 이렇게 합하면 되죠. 먼저 이걸 구해놔야 되잖아, 그죠?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 합을 구해야 돼. 네? 그럼 이 합을 구하려면 바로 여기다가 식 하나로 이걸 먼저 구해놓고 합을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합을 구하지 않고 미리 구하지 않고 식 하나로 하겠다. 식 하나. 식 하나로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음? 썸을 하는데 아까처럼 이게 이것이 진이냐 어? 이거 썸 이거 말하셨죠? 이거 콜 진이냐 곱하기 요일이 콜 요일인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된다 이거. 이거는 하나의 이거 플러스 이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 따로따로 하나만 곱사한 거죠, 그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 결과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썸 해봐야 얘는 뭐 나옵니까? 0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거 대신에 해주고 싶다? 이걸 벡터로 내가 구합시다. 벡터로. 이런 벡터. 스칼라 말고 벡터 값이 여러 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D2를 하자고. D를 여기서부터, 여기 뭐야, D 246까지. 이것도 이제 이 같으냐, 벡터로 나올 거 아니야, 벡터. 마찬가지, F도 마찬가지. F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스크롤해서 시프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요. 범위를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거 전체가 진이냐 하는 게 전체와 비교하게 됩니다. 벡터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칼라 값이 이렇게 3이 나오긴 나왔는데, 에, 저 책하고 좀 다르네. 이것도 3이 나오네, 그지? 3이 나오는데, 우습게 됐네, 지금. 3이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벡터로 연산하게 되면, 뭐가 잘못됐죠? 아, 범위가
잘못 뺐어요? 누가 잘못 뺐지? 까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얘기인가? 네. 일단 여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벡터로 연산, 벡터. 그럼 각각의 진 곱하기 우리 책에 그림은 95페이지 설명되어 있다시피 진 곱하기 그 아까 우리 이렇게 각각 곱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게 되면 위에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식이 이렇게 집합기호가 들어가 있죠. 수식 입력줄에 봅니다. 그죠? 집합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집합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일반 수식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집합기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복잡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로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는 게 가장 이제 정통이죠. 이렇게 조건식 적어주고 건수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이제 집합은 이겁니다. 그냥 엔터는 그냥 스칼라 값 하나만 바뀌었다는 거고 뭔가 식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값을 이렇게 넣고 이 값에 대한 이미지 선택을 시작하는 거죠. equal 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이제 제 값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벡터 값으로 바꾼 자, 우리 함수 중에 또 벡터 값으로 값을 돌려받는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누가. 아까 true, false 범위가 잘못됐었어요. 네. 지나가 되죠? 약간 범위가 좀 잘못됐는 모양입니다. 프리퀀시라는 이런 함수도 있고요. 나중에 뭔가 집합으로 뭔가 받을 때는 엔터 키 치면 안 된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쳐서 한꺼번에 그 값을 잡는다. 집합으로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도서관계도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두 번째 그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뭐 책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있고 엔터는 식을 완성한다는 의미잖아. 탭이나 엔터는 뭐죠? 아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값을 벡터 값을 받을 때 집합 값으로 뭔가 받을 때 그때 엔터키 쳐야 되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컨트롤 엔터는 뭐냐면 이미 이렇게 해놓고요. 이미 적어놓고 아까는 보통은 뭐 0이라는 거 이걸 넣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핸들 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식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놓고 일괄적으로 뭔가 이제 입력하려고 할 때 그때 이게 0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행에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해놓고 컨트롤 값을 넣고 값을 넣고 값을 넣고 컨트롤 엔터 치면 전체 일괄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아까 뭐 여기서 복사해서 이렇게 넣었잖아.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어, 엔드 조건을 쓴 거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퀄은 1이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어,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 쓰기 위해서 그냥 블록 설정하고 한번 해보자. 블록 설정하는데 식도 엔드에서 이제 곱하기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이 이거 쓰면 안 되죠. 다시 이게 선택하고 이퀄 넣어주고요. 이퀄 넣어주고 이걸 선택했죠. B4 이 감축이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선택하기 까다로우니까 선택해서 숨기기
숨기기, 선택을 숨기기에서 바로 옆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요. 선택해서. 아까는 뭐, 밴드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이 상대 주소는 똑같습니다. 달러 4, 달러 B4, 달러 B4 곱하기 해도 이 엔드 연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달러 B4인데, 이제 달러 B4가 돼야 되죠. 달러 B4 곱하기 B4. 또 전체를 블록 설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 핸들로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바로 컨트롤 엔터 해주셔서 일괄적으로 해도 값은 똑같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값 똑같죠? 곱하기라도. 그러니까 아니야. 책에서 막 설명을 막 굉장히 뭐 이상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냥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쭉 복사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엔드는 곱하기 된다 이 거죠. 왜냐면 여기 1011이기 때문에 곱하기 되죠. 곱하기 해서 이제 그 엔드 조건을 우리가 하고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복사해야 되고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음, 이 합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이 합은 자동 합계 이렇게 선택해서 이퀄 썸 해도 되고 블록 설정해서 홈에 우리 자동 합계 이렇게 해서 밑에 바로 이렇게 합계가 계산이 된다. 아까 앞에 구했는 거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3.1 9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별거 아닙니다. 컨트롤 엔터에서 98페이지 뭐 이런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컨트롤 엔터 쓰자. 컨트롤 엔터로 해서 블록 설정하고 하면 된다. 그 내용을 뭐 쓸데없이 우리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쭉 해놨네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여기까지 나가고요. 오늘 연습 문제는 제가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LMS에 제가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지금 LMS에 제가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오픈되어 있는 과제 기본 파일을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